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올랐습니다. 지난 9월 기록한 8.2%에서 7%대로 떨어진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7%대로 떨어진 것은 2월 이후 처음인데 인플레가 일부 진정될 때는 안도감에 국내 증시에서도 양지수가 모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21%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4%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카카오 그룹주도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여행, 항공, 카지노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항공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석유나 리스 대금 등의 비용이 많아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이분과 함께하죠. 임상현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예. 지수 모두 3%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CPI 지수 자체도 전달에 비해서 완화됐고 또 8% 아래로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도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우존스 부분들은 다우하고 현재 코스피 이 부분들은 약간 비슷한 닮은 꼴 구조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했던 그런 양상들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민감주의 영역이 이제 기술주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어떤 진정 신호로 받아들였던 CPI 지수가 현재 둔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7, 8% 정도가 되면은 과거의 20, 30년 통계상 피크의 영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 긴축, 인플레이션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긴축 속도도 같이 템포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상당히 반영이 돼서 굉장히 큰 어떤 급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7%에서 약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약간은 중기적으로 되면은 랠리 부분들이 몇 달간은 지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투자의 이제 타이밍이 좀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그 지수 반등, 지수 바닥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9말 10초의 이제 방향성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의 타켓을 보면서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지목을 하면서 바닥론을 제시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이 부분들의 차트를 보면서 두 개를 왜 지목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집을 가지고 가면서 4년 주기 사이클을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4년 주기 사이클이 좀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전체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 24개월 상승 고점에서 약 24개월 정도 조정. 현재 12월이 24개월째 해당이 되는데 미리서 이제 주가는 이제 반영이 돼서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약간 뭐 세부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전체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한 10개월 정도 현재 조정 그리고 반등 후 다시 한번 10개월 정도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2단으로 완벽한 하락 마감 자리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세게 약간 들어올 수 있는 냉랭점의 아래 폭 잡든지 위폭 잡든지 둘 중에 하나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2단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좀 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실 뭐 이 51,500원을 정확하게 제가 현재 조점이라고 이야기를 최초로 방송에서도 했고요. 이러한 어떤 그 징후를 현재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코로나 현재 팬데믹 상황의 급락에 중심축이 강력한 지선이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리서 이제 반등을 좀 주어지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요거 차트를 미리서 그어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었던 내용들인데 약 33개월 상승, 그러니까 33개월에 대한 이제 절반을 해당이 되면은 33 나누기 2 하면은 16.5가 되죠. 17개월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좀 약간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결국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대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한 달 매집 보통 바닥이 보통 매집 구간이 거의 한 달입니다. 한번 세어볼까요? 최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자 오늘이 정확하게 20일째죠.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저점에서 한 달의 또 행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시간이 바뀌는 곳에서 이런 급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제 먼저 반등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반등이 주어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당분간은 이제 대형주에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먼저 반등을 해준다 하면은 후발적으로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반등 같이 이제 따라가는 순환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삼성그룹주가 반등을 해주면은 LG그룹주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LG그룹주에 대한 어떤 그 LG전자 후속주로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고 또 IT뿐만 아니라 이게 뭐 조선주 쪽이나 다른 쪽으로도 계속해서 대형주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어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장대 양봉이 한 번이라도 안 나왔다 하면은 조금 2, 3%막 거래량이 막 되면은 한번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의 어떤 순환매를 한번 충실히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최근에 또 중소형주를 안 가는 것들은 뭐 거의 안 가고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형주보다 사실 더 못한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그룹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올라준 우리 양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룹주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무래도 많이들 들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의 시각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그 종목들의 성적은 어떠한지도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틸렉스 살펴보면 지난 화요일에 2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꾸준히 힘을 좀 잘 내주고 있죠. 예. 바이오 쪽은 최근에 약간 상승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틸릭스에 대해서는 이제 항암제 쪽에 관련된 이슈로 한번 잘 보자. 대식세포를 적용한 CRT 기술을 응용한 최초의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그 부분들이 또 저평가 영역의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유틸렉스의 흐름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보여주고 이런 그 박스권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스권이면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가고 행보를 하다가 전고점에서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목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이상 신호가 어디서 이제 발생이 되냐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면은 계속 박스권이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좀 됐고 또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는 그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좀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전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제가 10월 26일 수요일 날 첫 급등,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된 이슈로 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내용인데 3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대형주는 아니지만 중대형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항시 단기적으로는 20일이 주가의 고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번은 이렇게 그 2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1선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날도 같이 언급을 좀 했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것은 보통 2주에서 3주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에서 보면은 약 12일에서 13일 정도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주가 되면은 10일, 그다음에 3주가 되면은 15일이 되죠. 근데 그 중간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2.5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이라는 수가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변곡점에서 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네온시티 관련된 그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현재 제가 LG 그룹주 이런 순환매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LX 세미콘도 제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아침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삼성전자가 가면 SK 하이닉스 가고 그다음에 이쪽 중대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LX 세미콘이라든가 DB 관련된 이제 부분들, 하이텍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줄 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LX 세미콘도 마찬가지 이 삼각수렴에서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조정을 보이더라도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그 성적들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포트에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키워드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봤는데 지금 밑에 사진 보시면 이제 이 사진 너무나 익숙하죠? 네옴시티 구상 아닙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준비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현재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현재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옴시티에 어떤 관련된 이슈가 또 홍해 지역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 또 네옴시티의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한번 조명을 해보자. 과연 네옴시티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실현되고 있고 또 네옴시티가 현재 들어서는 지역이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은 또 새롭게 어떤 그 반전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옴시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수백조에 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원전의 어떤 수십조 프로젝트하고 방산 이것도 큰 규모죠 수십조인데 그 사이즈가 워낙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슈가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수주를 못할 정도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중동 이제 부분이 1970년대 이제 중동 그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그 건설 우리나라 어떤 그 이제 건설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갔던 기억이 나죠. 그때가 중동의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시기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고유가 행보를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행보를 좀 했기 때문에 현재 중동에 대한 어떤 막대한 자금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 또 중동도 차세대, 그러니까 4차 산업 부분에 맞춰서 석유에서 탈석유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런 것보다는 탈석유, 현재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빈살만 왕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지만은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의 손자는 현재 고급 자동차를 끌 수 있다. 근데 중손자는 낙타를 다시 탈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혁 개방을 약간 추구하는 그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에 대한 선도 국가가 현재 두바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 그다음에 사우디, 카타르, 오만 이런 나라들이 현재 그 에너지 전략, 경제 전략을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 그게 핵심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기업이 두바이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네옴시티를 제2의 아부다비로 만들겠다, 제2의 홍콩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두바이 모델을 만들면서 사우디에 대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어떤 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알면은 굉장히 약간 좀 쇼킹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전체 한번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예. 예, 이제 화면 준비된 화면이 준비된 화면으로 다음 화면으로 좀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중동 이제 붐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네옴시티는 현재 오온 같은 경우는 네온이라는 현재 뉴라는 어떤 네오라는 어떤 새로운 그리스어에다가 현재 M이라는 자, 그러니까 무스타크빌이라는 어떤 현재 미래 이 부분들의 어떤 합성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신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막연한 꿈이 아니고 한번 해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동계올림픽이 29년에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냐면은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웬 그 동계올림픽 열리냐 이렇게 깜짝 놀라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한번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은 알겠는데 네옴시티 위쪽에 유일하게 이 눈이 오는 지역이 있어요. 산악 지역. 요거를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프로젝트라서 실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넘겨 보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네옴시티의 이제 프로젝트 이제 개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옴시티 부분들은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왼쪽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죠. 현재 어떻게 보면 이집트하고 연결된 부분들, 수에즈 운하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펼쳐지는데 세 개의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더 라인 프로젝트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옥사곤 해양에서 어떤 해양에 대한 어떤 이제 발전 단지, 이게 경제, 그러니까 이제 개발 계획 단지죠. 산업 구조를 할 수 있는 현재 단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로제라는 산악과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관광 단지 세 개의 축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왜 여기다 이제 건설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지도를 확대를 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은 전부 다 현재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동 지역 하면은 아프리카 북부, 그다음에 중동 여기 이 전체가 현재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전 세계 인구의 17억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를 믿는 인구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거 있고 또 미래학자들은 현재 이런 움직임이 나면은 기독교 인구가 현재 기독교하고 이슬람 문명에서 인구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도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바로 현재 네옴이 들어선 위치가 바로 정확하게 보면은 바로 중동 전체 이슬람의 전체 중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하게 이제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좀 더 이제 지도를 확대를 해서 현재 홍해 프로젝트가 열리는 부분들 왼쪽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수에즈 운하를 새롭게 루트를 내서 나인강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루트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관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교통의 요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길목에 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자그마한 반에 두 개의 섬이 있죠. 두 개의 섬을 다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관리섬인데 투자 조건으로 받아서 사우디의 할양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홍해대교와 연결이 되면은 거의 직접 육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교통의 최고 육상과 해상 최고의 어떤 교통 요지에 들어선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네옴시티의 어떤 구상, 어떤 특별 구역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서 잠깐 보면은 현재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네옴이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높이 500m, 그다음에 너비가 200m. 그거를 계속해서 벽으로 만리장성처럼 벽으로 해서 170km를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규모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500m 하게 되면은 현재
그 롯데월드,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 부분이 이게 500m인데 쌍둥이 빌딩 500m가 가로질려서 170km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도시를 구성하면은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그 아래 보면은 네옴시티 아래 보면은 그 위쪽에는 그 아래쪽에는 옥사곤이라는 해양 어떤 그 플랜트 단지, 다시 말해서 산업 단지였던 부분들, 부유식 단지 부분들이 있고, 위에 쪽에 보면은 타북이라는 지역의 어떤 그 산악 단지, 여기가 유일하게 겨울에 이제 비가 내린다는 지역, 뭐 이런 그 토로제나라는 세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라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관통을 해서 정확하게 동서로 관통을 해서 170km까지 나가는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내부가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단면도를 한번 제가 별도로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양쪽에 이제 타워를 보이고, 외벽에는 어떤 그 거울 판넬로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하고, 내부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예 어떤 그 호수를 만드는 데도 있고, 야외 평원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개념으로 이제 구상을 좀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현재 아예 이제 지하철, 초고속 지하철이죠. 현재 170km 20분 내에 다 왕복하는 부분들, 교통차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지하에는 모든 생활시설이 있고 1층에는 모든 것을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수직으로만 현재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또 걸어서 하는 부분들이 다 되고, 도시 끝과 끝을 20분 내에 관통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신개념 개념, 그러니까 초고도로 이제 집중하는 어떤 센세이션 개념이다. 물론 이게 이제 건축학적으로 이게 과연 실행이 될까? 들리는 말로는 이게 600조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1,300조 이상 들어간다.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구상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 엘리베이터, 뭐 모든 어떤 그 관광이라 연구 시설, 집약 시설, 생활 시설을 다 총 집결하는, 거의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의 어떤 환경들을 거의 내부에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스케일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잠깐 옥사곤하고 트로제나 잠깐 보시면은, 옥사곤이라는 것은 육각형 형태로 이게 7km, 7km짜리인데 그게 나중에는 계속해서 벌집 형태처럼 계속 커지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러면은 이 많은 것들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은 물이 어디 있냐?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인데 그 많은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해수 담수화 부분들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그린 수소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서 그린 수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현재 수소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더 각광을 받습니다. 왜 중동에서는 왜 태양광 하루 내내 태양이 있는데 왜 태양광이 안 될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지만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죠? 모래바람에 기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압도 50도, 60도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광 판넬이 거의 녹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수소 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태양광을 제조하는 시설도 아니잖아요. 소비하는 어떤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력단지 기술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린 수소 쪽으로 거의 중동 국가들이 올인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로제나 산악 지형이죠. 아예 호수를 만들고 산악에다가 어떤 기상천외한 구조물을 다 만드는 어떤 스키장도 만들고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스키장을 만드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악 지형에 어떤 고급 빌라 주택 단지, 그 위에다가
스키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겨울에 유일하게 눈이 오기 때문에 제설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계곡을 하나 만들어서 인공 어떤 계곡을 인공 도시를 그대로 따서 미래 첨단의 이미지의 어떤 계곡 마을도 만들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어떤 구상이 단순히 돈이 많이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우디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동의 중심 국가를 부상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이제 봐야 되지 다시 다른 눈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관련주는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이제 관련주 부분들은 잠시 후에 약간 쉬었다가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 새로운 미래를 거창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그 테마가 현재 시장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자, 어떻게 이 프로젝트, 이 거대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또 준비하면 좋을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또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또 바로 생각이 나는데 현재 아람코의 중동 사업 제휴 맺고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중동 붐,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상승의 기적을 만들어줄 종목들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예. 현재 아람코는 현재 중동 이제 국유 현재 그 회사 쪽이죠. 원래는 이제 미국의 주식회사였는데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소리냐 지분 다 내놔라 해서 점점 지분을 해서 100%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애플과 삼성의 영업이익을 더 능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아람코가 좀 있죠. 그래서 아람코하고 중동 국부 펀드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방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서 협의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먼저 아람코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 연관된 종목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현재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회사가 현재 그 자회사 세아 창원 특수광과하고 현재 그 아람코의 관계회사인 사우디 산업공사와 합작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인 세아 베스틸 지주, 그다음에 현재 세아 그룹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아람코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업적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그 세우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관계사인데 아람코가 인수한 중동 석유화학 판매 업체가 사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빅의 한국 정판이 세우 글로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연달아 뭐 이렇게 이현상 날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세 번째 부분들은 S&T 빨간색 SOE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S&T 부분들은 현재 그 중동 사우디 쪽에 공장 플랜트 석유화학, 석유정제, 가스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인연 때문에 S&T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S&T 그룹주가 또 워낙 또 유명하고 또 내실 있고 또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S&T 그룹들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현재 인디에프가 갑자기 급등을 좀 해주는 보면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섬유 쪽, 의류 쪽인데 왜 갑자기 급등하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쌍용건설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글로벌 세아입니다. 이제 글로벌 세아가 쌍용건설이 이번에 원핑 코리아에 합류를 좀 했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쌍용건설이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아람코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매각을 좀 했습니다. 글로벌 세아 쪽에. 근데 쌍용건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것 때문에 그 최대 주주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디에프도 또 수혜를 볼 거다 하면서 인디에프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 이슈가 있지만은 아람코가 직접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회사가 S-오일입니다. 그래서 S-오일 처음 들어봤네 이라 하지만은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63.43% 지분을 보유한 정유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탄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시총이 1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탄력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총이 가벼울수록 유리하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저PBR,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우량주를 좋아한다 하면은 SOE를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빨간색 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났고, 세아베스트 지주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한번 중요한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OL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OL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오름이 없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대형주의 순환매가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 60월 골든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조만간 한번 크게 한번 나와줄 그 무거운 뭐 현재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도 막 장대 양봉 계속해서 나와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SOL은 직접적인 아람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그 세아베스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많이 한번 올라왔었고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아람코 쪽에 지주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SOE 포함해서 세아베스트 지주도 함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건설 섹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건설 수주와 관련한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현재 이제 건설회사 뭐 이런 부분들,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들, 또 스마트 농업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다 모여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팀 코리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건설주 쪽이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미글로벌,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있고 또 코론글로벌, 현대건설, 히림건축, 뭐 쌍용건설 이제 비상장인데 그 지분 회사가 막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팀 코리아 이제 참여 업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회사 쪽에서는 시총이 약간 가벼운 부분들이 뭐냐면 코론글로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주고 좀 있고 또 쌍용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이렇게 업체가 막 급등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업체는 이렇게 관련주 중에서는 코론글로벌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 뭐 수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궁금하신데 실제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기반 공사를 하게 되면은 터널, 그러니까 더 라인시티가 170km가 있는데 그 일부 구간 현재 이렇게 나눠서 지하 터널 현재 그 터널 기초 공사 현재 그런 부분들을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습니다. 당장 공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수주를 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1단계, 2단계로 이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도 약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재 두바이의 가장 큰 빌딩이 현재 빌딩이 두바이에 있죠. 그 회사의 그 건물을 만든 회사가 삼성물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인지도가 삼성하면 인지도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람코하고 거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삼성물산하고 현대가 가지고 있고 또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빈살만 왕세자하고 아주 끈끈한 인맥 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현재 다른 대기업 총수들 오면은 내가 다 소개해 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뭐 주선도 해주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삼성물산, 삼성하고 현대가 거의 이제 독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수주를 할 거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수주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건설 감리, 설계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 글로벌이 실제 건설 관리 프로그램 토탈 어떤 감리 업체인데 실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이 굉장히 크게 이제 시세를 냈고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건설 감리 업체가 또 하나 있죠. 히림이 있는데 히림은 보통 뭐 체육관 시설, 뭐 이런 공항 이런 것들의 특이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이제 동계 올림픽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건설 기계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영향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아니라 건설에 있으면 중장비 기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에버다임 이런 부분들이 시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번 접어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 대형 건설 업체들이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줍니다. 중소형 기업체들 일부를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업체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보통 두 가지 종목인데 DLENC라는 종목인데 DLENC 생소하다고 하는데 대림 산업이 사명을 바꾼 겁니다. 사명을 바꿔서 건축 부분에 이제 그 단독 현재 인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DLENC 그다음에 현재 중동 건설 이력이 있는 난강 토건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설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토탈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네옴시티 건설 수주 관련주 아무래도 원팀 코리아를 필두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코오롱 글로벌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거래 프로젝트인 만큼 볼 종목들도 체크해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저희 유레카와 함께 투자의 길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끝에는 항상 유레카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종합기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 네옴시티와 관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네옴시티에 관련된 총 대장이 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한미 글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대장주, 대형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틈새 테마 쪽으로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르다 보니까 이제 한국종합기술을 골랐는데 한국종합기술은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이게 컨설팅 포함해서 감리 포함해서 이런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외의 업체가 도화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유신
이 세 가지 종목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르지 않는 종목이 바로 그 덜 올랐던 또 오르지 않는 종목이 이제 한국종합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표시했던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데 한국종합기술의 어떤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뭐냐면은 각종 그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도시계획, 환경, 도로, 뭐 이런 교통, 모든 건설에 관련된 모든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하고 또 감리를 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컨설팅까지 토탈적으로 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종합기술은 바로 주로 많이 국내용입니다. 해외에는 약간 일부밖에 되지는 않았던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것을 고르는 이유는 뭐 최근에 신공항 가덕도, 뭐 수립 용역 계약 추진이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상당하게 큽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신공항 하면은 항시 한국종합기술 이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가 한국기술홀딩스라고 현재 물량의 53%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5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이제 품절주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전략적으로 이게 이제 대장주다가 할 수 없지만은 수급적으로 약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합기술을 골랐는데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이 업체가 뭐 삐실삐실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2022년 1분기, 3분기 주요 건설 엔지니어링 3사 중에서 작년 대비 가장 실적이 좋아진 업체 50%의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성장력도 높고 또 저평가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 종합기술을 택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종합기술 잠깐요. 예. 이 차트를 이제 잠깐 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시총이 죄송합니다. 800억이네요. 800억 정도 되는 회사. 1,000억 미만 쪽에 좀 약간 회사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랫동안 박스권 행보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800억이면은 50%가 물량이 잠겼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은 4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차트가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발생이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튀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뭐 7,800원, 시초가 내지 7,8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380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노란톡에서 공개되고 또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노란톡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네옴시티에 대한 정말 자세한 설명에 덧붙여서 유레카 종목까지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가 더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9시 50분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요.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한 번 더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잘 맞춰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